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요거는 이제 금기증 아까 질문에서 마지막에 금기증은 전이의 위험성이 있을 때, 그다음에 자가격리성 결절에서 요거를 처방했는데 갑자기 이제 이상하게 항진 증상이 심하게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갑상선의 일반 흉기 아니라 거기서 이제 호르몬을 분비하는 흉기 있는데 사실 저는 아직 임상하면서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분이 있긴 있는데 거의 이제 보기는 쉽지 않은데 혹시나 이제 모르니까 알아주시면 요오드 처방을 주의해야 할 환자는 환경독소가 몸에 너무 많은 사람들, 환경독소가 너무 많으신 분들은 몸에 면역 반응이 심하거든요. 우리가 요오드를 처방하면 몸 안에 있는 그 독소들이 밖으로 이제 쫙 빠져나오거든요. 불용 교소 같은 것들이 몸 밖으로 이제 막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명현 반응이 오는데 그런 것들을 환자들이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선생님 여기서 요오드 안 드셔보시는 분이 있으시면 손 한번 드셔보세요. 안 드셔보시는 분. 많이 안 드셔보셨고요. 우리 이제 할로겐족이 이제 요오드가 있고 불용, 불소, 뭐 클로라이드 몇 개 있는데 좋은 거는 요오드는 좋은 거고 불용, 불소 이런 건 안 좋은 거거든요. 염소수 독체. 이제 그런 걸 먹으면 세포 안에 있는 독소들이 이제 막 이게 안에 이제 가라앉아 있던 게 이제 쫙 올라와요. 올라와서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 여러 가지 반응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직도 그 갑상선 항진증이 있을 때는 항진증인데 요오드를 처방해? 그러면은 저 환자들이 아직 인식 자체가 그 많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환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좀 봐야 되고요. 일단 검사, 결핍 검사 해보시면 좋아요. 24시간 소변 검사나 아니면 이제 스판 유린으로 하셔도 되고 24시간 소변 검사가 낫고요. 그래서 이제 그 SQL에 그 연락을 하면은 보통 이제 ISE 검사를 할지 ICP로 할지 두 가지 중에 고르는데 ISE로 하는 게 사실은 선생님들 환자 끌어가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10여 년간의 임상이 국제 임상이 ISE로 되어 있거든요. 원래 검사 자체는 ICP가 더 정확한데 아직 조금 그 뭔가 좀 검사 그 결과를 내는데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제가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핍이 당신이 요오드 결핍이다 이걸 보여주면 환자들이 잘 따라오거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한 3개월 정도 먹고 나서 한 6개월 먹고 나서 또 검사를 해보면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알 수가 있죠. 또 얼마나 독소가 빠졌는지도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사실 갑상선 항진증이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르몬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몸에 다른 장기에는 요오드 결핍이 더 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신지로이드 같은 갑상선 그 약을 복용을 해도 몸에 있는 요오드가 결핍이 많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있죠. 갑상선 약을 먹었더니 유방이나 자궁에 유혹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환자가 옛날에 있었어요. 물어보길래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랬는데 다음에 딴 환자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나 그래서 봤더니 요오드가 몸에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먹진 않는데 갑상선 신지로이드를 먹으면 그 호르몬을 만들 때 우리 신지로이드에 요오드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오드가 많이 이제 생성이 더 늘어나니까 유방, 자궁, 난소 이런 다른 장기에 요오드 결핍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근종도 침해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유방 결절도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환자를 그 한 장기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고 치료를 해야 그 사람이 더 건강해지게 할 수 있거든요. 하나를 치료해서 다른 게 병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요. 요오드를 유지하고 테퍼링. 저는 이제 누가 가르쳐 주는 적은 없고 제가 책 보고 뭐 연구하다가 임상하고 그래서 한 지금 4, 5년 정도 됐는데 제 결론은 그랬어요. 환자를 보면서 갑상선 호르몬 처방을 가는 사람은 요오드를 공급을 해줘야 되겠구나. 그게 제 결론이었는데 제가 이제 전혀 저랑 같이 뭐 만난 적도 없지만 그분들이 이렇게 짧게 쓴 논문이나 이렇게 책들이나 임상 경험을 써놓은 걸 보니까 결론이 같아요.
갑상선 호르몬을 드시는 분들은 요오드를 따로 보충해 주는 게 베스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저는 지금 제가 보는 하루에도 갑상선 호르몬을 처방하는 사람이 한 30명 이상 되는 것 같은데 3, 40명. 저는 거의 다 처방합니다. 그리고 그 환자들이 그 문제가 훨씬 많이 좋아져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6개월, 1년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제 끌고 와서 봤을 때 초음파를 보면 혹은 줄어있고 예를 들어서 결절이면 안에가 꽉 차있는 결절들이 안에가 이렇게 까맣게 안에가 이제 결절이 시스트로 변하고요. 그건 좋아진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울퉁불퉁하게 보이는 그 하시모토나 그레이브스 같은 자가면역은 울퉁불퉁하게 좋아져요. 이뻐져요. 이렇게. 매끈해져요. 이렇게. 갑상선이 이뻐진다. 그걸 봤을 때 굉장히 의사로서 보람 있고 기쁘죠. 자가면역 갑상선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배우지 않았습니다. 확인할 때. 근데 제가 해보니까 가능해요. 그렇게 치료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항체를 완전히 소실시키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래서 항상 검사할 때 그레이브넥 하시모토 있으면 항체 검사를 같이 해서 우리가 떨어지는 걸 보여주는 시간별로 이렇게. 물론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지만 요오드 처방과 아까 얘기한 그 어떤 몸의 해독 문제, 그다음에 장애균 문제, 스트레스 같은 건 상담으로 관리해주고 그랬을 때 하시모토가 많이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요오드가 아이오다이드가 있고 아이오다인인데 우리가 이제 처방하는 영양제는 아이오다이드랑 아이오다인이 같이 섞여 있는 제제예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병원에서 유통되는 그 제제를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돌고 있는 요오드 영양제는 전부 다 제가 다 임상을 다 했고 들어온 거 다 제가 자문을 해드렸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봐라고 얘기도 했고 그런 제제인데 그런 제제를 썼을 때는 자가면역을 줍니다. 근데 이제 가끔 우리가 방사능 사태가 벌어지면 국가에서 옛날에 이랬죠. 방사능비가 유럽에 내리니까 스위스 같은 데서 그 요오드 영양제를 국가에서 스위스 같은 데서 국가에서 막 뿌려요. 이렇게 돌려요 국민들한테. 거긴 아이오다이드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건 급성기의 방사능에 대해서 이제 해독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건 장기적으로 썼을 때는 아이오다이드만 있으면 자가면역이 좀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이오다이드 제제는 저희가 처방하는 게 없으니까 그냥 이제 유통되는 걸 쓰시면 돼요. 이제 결핍이 정상화됐다. 그러면 두 알, 세 알 쓰던 사람을 하나를 테이퍼링하죠. 줄여서 결핍, 요오드 검사했더니 결핍이 사라졌다. 그러면은 그래도 호르몬 처방도 받고 몸에 전신적으로 이제 다른 요오드 장기 추위를 잘 타거나 뭐 다른 장기에 무슨 뭐 생리가 불순하거나 근종이 있거나 뭐 시스트력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하나를 꾸준히 드시게 하고 요오드는 우리가 미네랄은 아연, 셀레늄, 뭐 마그네슘 이런 거는 우리가 매일매일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매일매일 필요한 영양소. 근데 우리가 현대인들의 문제가 다 미네랄 결핍이 많아요. 칼로리는 많은데 미네랄 결핍이 너무 많기 때문에 꾸준하게 계속 먹으면 좋고 그것이 환자한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면 이런 얘기를 하죠. 선생님 올겨울은 춥지가 않아요. 작년 제가 추위를 되게 많이 탔는데 올겨울에는 이상하게 안 추워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건 이제 체온 대사가 올라간 거죠. 그 체온이 올라가면 정말 모든 호르몬 대사가 가장 옵티멀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이 나는 걸 측정해가지고 뭐 열 가라앉히는 치료도 하고 뭐 항생제도 주고 뭐 진통제도 주고 있긴 하지만 약간의 저체온증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일으킵니다. 식도염, 소화불량, 피부 건조증, 탈모, 무좀, 뭐 피부 감염, 목에 이물감 같은 경우는 이비인후과 갔다가 제가 내과니까 이제 와서 내시경하고 식도염이 있는지 보는 분이 많은데 제가 가만히 보면 원인이 위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식도염은 1차 질환이 아니에요. 2차 질환이에요. 뭔가 다른 원인이 있어서 오는 질환인데 많은 분들이 몸이 춥고 대사가 떨어져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죠. 우리 몸의 일부니까. 그래서 변비도 오고 소화가 안 되는데 그거를 소화제만 계속 평생 먹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 병원에 이제 내시경하러 온 분을 체온 올리는 처방을 해드리면 이제 역류가 안 돼요. 소화가 잘 돼요. 이런 얘기를 하죠. 사실 그게 진짜 치료 정말 이제 근본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결절 있는 사람은 결핍이 없어져도 그 델타 요오드 약을 만들기 위해서 2알 이상을 처방해요. 한 알이 12.5니까 우리가 한 15mg이 이제 델타 요오드 약을 만드는 용량이라는데 한 2알 정도 충분히 처방을 하는데 왜 처방하냐면 결핍이 없는데 요오드를 왜 처방하냐? 아까 보셨잖아요. 결핍이 있어서 처방하는 게 아니고 항암 효과를 내려고 그러면 요오드를 RDA의 100배 이상 써야지 항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처방하는 거거든요. 결핍이 있어서 처방하는 게 아니에요. 암 환자한테 비타민C를 100g씩 주잖아요. IV로. 근데 비타민 D가 결핍이 없어도 우리가 60, 70까지도 올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결핍 때문에 주는 게 아니거든요. 특정 영양소는 많이 줬을 때 그것이 그 일반적인 결핍의 기본적인 그 작용을 하는 것 외에 다른 작용이 있습니다. 비타민 D를 부르병 예방할 정도의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비타민 C를 괴혈병을 예방할 정도의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고용량을 써서 다른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비타민들을 고용량을 주면 통증이 사라지고 우울감이 사라지고 뭐 20몇 가지 암이 예방이 되고 당뇨도 좋아지고 이런 걸 이제 아시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비타민 D가 단지 부르병 예방, 골다공증의 보조, 골다공증 보조에도 안 썼어요. 그러다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비타민 C도 그렇고 비타민 C 사람들이 이제 고려온다고 하나를 먹고 비타민 C 먹고 있다는데 부시의 필요가 있거나 피로가 심하거나 대상포진이 있거나 심한 감염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요 비타민 C를 하루에 6g에서 9g 정도 써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가이드를 못 받으니까 먹어도 효과를 못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오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요오드 처방을 고용량을 했을 때는 항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오드를 고용량을 처방하는 건데 결핍 때문에 주는 게 아니다. 자, 처음에 요오드를 쓸 때 해독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 명현이죠. 그 요오드 책을 제가 이제 느낌 있는 책이라는 출판사에서 책을 내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전립선도 조금 결절이 있고 갑상선에도 결절이 있고 두 개 다 요오드 장기죠. 그래서 봄새 때 요오드 결핍이 심하셔서 제 요오드를 처방해 드렸어요. 책을 한참 이제 써서 원고를 넘기는 중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이거 왜 이렇게 졸려온지 모르겠다고 요오드를 먹었더니 그냥 낮에 막 회의하다 졸고 막 정신을 못 차리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몸에 있던 부러움이 막 나오니까 그 명현 반응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저자니까 뭐 병원에 안 오기도 힘들고 뭐 약을 갖다가 먹다 안 먹는다고 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거는 명현 반응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때 용량을 조금 줄이고 아니면 한 이틀 정도 쉬게 했다가 5일 먹고 이틀 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비타민 C 고용량, 많은 물을 먹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 많은 물을 먹고 비타민 C 고용량을 처방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마그네슘도 먹고 그 책에도 나와 있고요, 강의도 나올 겁니다. 해독을 갖다가 충분히 시킬 수 있는 거를 해드리면 좋아집니다. 특히 신장 크레아틴 수치가 조금 높으신 분들이 요오드 그 독소, 불원 독소들이 신장으로 배설되기 때문에 소변으로 그런 분들은 이제 요오드 용량을 조금 주의해서 조절해서 쓰셔야 되고요. 처음에 환자가 약을 먹을 때 갑자기 피부에 발진이 나요. 갑자기 뭐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뭐 피부에 발진이 나고 여드름이 나는 것 같아요. 머리가 아파요. 무기력해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지금 이제 그런 반응들을 쭉 해놓고 아까 제가 그 설문지 설문 뭐 설사, 감기, 뭐 흥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많지는 않고 제일 많은 게 발진이랑 졸력이 제일 많아요. 발진이랑 졸력 이런 게 나중에는 다 사라진다. 이게 이제 쭉 먹다 보면 사라지는데 힘든 분들은 좀 줄였다 먹었다 이렇게 용량을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얘기를 해드려야죠. 당신이 너무 몸이 안 좋아 독소가 많아서 그런 거다. 이것은 책에도 캡처한 건데 디톡스 면역 현상이 쭉 나오죠. 뭐 다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근데 우리가 꼭 요오드 디톡스 말고도 해독할 때도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그 시기를 제한하고 한 이틀 금식하고 그다음에
그 단백질 쉐이크 먹고 영양소 먹고 하면서 해독할 때도 이런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눈꺼풀 떨림, 발진, 두통, 불안, 감정 변화 이런 게 비교적 그 중에서 잘 나타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요 해독 프로토콜이 나와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확실하게 어떻게 하면 브롬을 뺄 수 있냐. 브롬은 우리 몸에서 아무 작용도 안 하는데 문제는 브롬이나 불소가 있으면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난소질환 이런 호르몬계의 암 질환에서 2배 이상 높다고 나와 있고 그런 그런 작용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그 브롬을 검사하니까 그 수치가 5가 정상인데 97인가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 이제 7.3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드 결핍이 없는데도 요드를 계속 드셔서 브롬을 빼내시는 분들은 몸이 많이 좋아진다고 해요. 근데 요드 뺄 때 이제 그 브롬을 뺄 때 도움이 되는 게 그 천일염이 좋아요. 굵은 소금. 굵은 소금을 한 반 스푼 물 타서 먹고 물을 많이 먹으면 브롬이 잘 빠져요. 근데 외국에서는 그 셀틱 실솔트라는 걸 쓰는데 우리나라 천일염이 훨씬 우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소금 유명하잖아요. 인산, 죽염, 자주경서부터 소금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오드, 비타민C, 마그네슘, 셀레늄, 천일염 그래서 이게 다 먹으려면 환자 부담스러우니까 아예 요오드에다가 셀레늄, 마그네슘, 아연을 아예 섞어달라 그래서 섞어놓은 제품이 나오고 비타민C나 이제 마그네슘 마그네슘 판토막 이런 건 처방도 가능하니까 비타민C는 구하기 쉽고 천일염 같은 거는 안 빠지는 분만 이제 해드리면 되죠. 그래서 이제 천일염을 먹으면 해독 면역 반응을 주기 위해서 보완되는데 100년 이상 의사들에 의해서 사용돼서 디톡스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 뭐 주겸에 아주 매니아 분들 있잖아요. 막 암 환자들도 먹고 막 주겸가에 뭐 회원이 뭐 몇십만 명이 이러는데 그 원리가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할로겐족에 있는 그 좋은 염소잖아요. 좋은 염소를 먹으면 안 좋은 염소는 뭐예요? 수영장에 있는 독소가 안 좋은 염소죠. 그 화학물질 막 냄새, 소독약 냄새 나는 거. 좋은 염소를 먹고, 좋은 요오드를 먹고, 그러면 옆에 있는 이제 안 좋은 염소, 화학물, 브롬, 독소, 난연하지. 브롬이 뭐예요? 이런 시트, 커튼, 차, 카페트, 그 다음에 약에도 브롬이 있는 거 많아요. 브로목틸, 브로 어쩌고 된 약들이 브롬이 들어간 약이 많아요. 드러그인포나 킴스의 브로마이드 한번 쳐보세요. 얼마나 약이 많은지. 갑상선 환자한테 그런 걸 처방하고 또 가정약 주고 그런 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불소도 많이 우리가 많고 그래서 이 독소를 이제 빼주는 효과가 있대요. 좋은 염소가. 그래서 이제 소변을 많이 배출하게 하고 이런 염소를 많이 먹게 하고 천일염을 먹고 물을 많이 먹고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정상인은 12.5가 이제 한 알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이제 많은 의사들이 지금까지 이제 해온 결과는 보통 한 알에서 세 알, 12.5에서 한 37.5 이 정도. 여기는 50이라고 되는데 50까지도 써요. 그러니까 한 알에서 세 알. 갑상선 하면 암 환자들은 25부터 100까지 씁니다. 100까지. 유방암으로 초기로 왔는데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수술할 수 없다. 병원에서는 이제 케모를 해도 별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용량 비타민C랑 요오드 고용량을 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소화는 킬로그램당 0.25mg 돼 있어요. 소화는. 아이들은 사실은 이제 아이들 데리고 일본 여행 간다. 손주들이 일본을 간다. 그러면은 아니 일본 안 가더라도 우리나라도 지금 방사능이 검출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요오드를 갖다가 이 킬로그램에 맞춰서 섭취를 하게 하는 게 아이들에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어떤 그 환자가 와서 검사를 해보면 여아가 8살인가 9살인데 갑상선에 결절이 쫙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립선 질환이 옛날 60대 병이었는데 지금 40대. 저희 병원에 한 제약회사 그 영업 직원이 35살이었는데 참 사람이 착하고 말도 그냥 성격도 좋고 결혼도 안 하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여자도 안 만나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전립선 암으로 죽었어요. 35살에. 그런 걸 보면은 그게 옛날에 없던 현상이거든요. 그게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 먼저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 우리가 환자를 갖다가 교육하고 알려야 정말 우리가 똑같은 시간 환자를 봐도 보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외국 사례 같은 거 보면요, 요오드 먹고 나서 야간 요나라든지 빈뇨, 잔뇨감, 전립선 비대증 사라지는 케이스도 참 많습니다. 제가 이제 전립선 환자들한테는 요오드 처방하면서 전립선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입니다. 갑상선 환자한테는 결절을 줄일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영양소입니다. 유방암 환자한테는 유방질환 환자는 유방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럼 이제 환자들 와서 그러죠. 어떤 진료실에 돌지도 않고 접수에 와서 이래요. 선생님, 저기 간호사한테 전립선 약 떨어졌으니까 전립선 약만 좀 빨리 타가지고 간다고. 또 딴 사람은 갑상선 약 떨어져서 갑상선 약 타가지고 간다고. 또 유방 그 외임도 떨어졌으니까 그거 타가지고 간다고. 간호인이 듣고 그냥 다 똑같은 건데 본인에 맞춰서 이제 설명하니까 쉽게 설명을 해드리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요오드 장기라는 게 틀리니까. 근데 이제 해보면 PS 수치가 PSA가 뭐 8, 10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그 전립선 조직 검사 받아보신 선생님 계세요? 그거 엄청 고통스러운데 저도 안 받아봤지만 한번 의뢰가지고 하고 오면은 정상이라고 그러는데 막 환자 합을 떼요 그냥. 나 다시는 내가 암 해버려 죽는 한 있을 거 안 받는다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4가 넘어가면 식이 조절해주고, 요즘에 고기들이 안 좋으니까 이제 고기들도 조금 유기농으로 먹고, 전립선전 오메가3나 아까 그 레몬 오일 같은 것도 음용하면 도움이 되고, 요오드 처방, 아연 처방 이런 걸 해주고, 한 달, 너무 수치가 높으면 한 달, 아니면 2달, 3달 있다가 추적 검사를 하면 PSH가 아주 잘 떨어집니다. 물론 이제 증상이 심한 사람은 처방도 같이 하죠. 원전 사고 피폭시는 용량을 되게 고용량으로 먹죠. 이제 요오드 결핍이 있는 사람은 요오드를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방사능 요오드가 들어오는지 모르는 거죠. 그럴 수가 있어요. 흡수하니까. 우리 몸은 구별을 못 하거든요. 임산부는, 이제 임산부에 대해서도 많이 질문하시는데, 임산부와 수유부는 요오드의 추출 용량이 더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두 사람이니까. 근데 환경 독소가 많으면 몸에 요오드가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따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독소가 많고 결절이 큰데 요오드를 내야씩 썼는데도 3개월 있다가 검사하는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검사했더니 요오드가 50이 나왔어요. 3개월 동안 요오드를 4알씩 처방해서 50mg씩 3개월에 검사하니까 50에서 43으로 떨어졌어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몸에서 요오드가 부족하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조그만 거를 쓰려고 막 하다가 아끼는 거죠. 수용체가 닫혀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딩 테스트를 해도 흡수를 안 하고 나와버리는 거죠. 근데 요오드가 계속 들어가니까 이제는 굶어 죽지 않으니까 내가 흡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흡수를 막 하니까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반응이 간간히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계속 더 주면 나중에 쭉 올라가죠. 그리고 먹은 요오드가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측정하는 검사도 있어요. 침울하는 검사도.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 그게 나와 있지 않은데 그것도 이제 한번 우리나라에서 한번 세팅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고용량을 줘야지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반응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 증상을 잘 보셔야 돼요. 추운지, 건조한지, 멀크하게 잘 부서지는지, 손톱 깨지는지. 갑상선 호르몬을 쓸 때도 우리가 세포의 저항성이라는 게 있어요. 인슐린 저항성도 있고, 갑상선도 그러니까 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2형 갑상선 조화도 있습니다. T3 호르몬을 하루에 한 용량을 굉장히 많이 써도 세포에서 그걸 흡수를 못하는 병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어른이 있고 여성이 있고 임산부가 있고 수유부가 있다. 그러면 갈수록 요오드의 추출량이 올라가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요오드가 제일 많이 필요한 게, 요오드가 태반에는 엄마 체내보다 5배가 많고 수유할 때 요오드가 많이 나옵니다.
아이들의 면역 체계가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되게 임신부나 어떤 그 아이의 요오드를 먹으면 큰일 된다는 줄 아는데, 이 RDA는 크레아티닌, 그러니까 요오드가 갑상선 호르몬을 못 만드는 사람, 갑상선만 분해해서 만들어진 RDA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턱없이 부족합니다. 턱없이 부족해요. 산전에 엄마가 요오드 결핍이 심하고 안 심하고에 따라서 태아의 IQ가 10에서 15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그거를 저 내과인데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그거를 환자를 가이드해주고 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똑똑해질까. 자, 제가 그래서 어저께 한번 이제 첫 번째가 알아봤어요. IQ가 140으로 태어날 예정이었다. 그러면 엄마가 요오드 결핍이 있어도 125 정도 되니까 세상 살만하죠. 근데 한 100 정도로, 사실 평균 IQ가 100이 안 되거든요. 100 정도로 태어나가려는데 엄마가 요오드를 전혀 안 먹었어요. 그럼 IQ가 85 정도 되겠죠. 돼지 IQ가 70입니다. 돌고래가 90이고 코끼리가 80, 침팬지가 70. 그러니까 철분 엽산 주는 거 외에 요오드를 보충해 주는 게 우리나라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고. 일본이 왜 머리가 좋을까요? IQ 높잖아요. 요오드 많이 먹잖아요. 우리나라랑 비슷하지만 식단이 사실 좀 많이 달라요. 막 이상하게 막 요오드가 들어가는 게 잘 들어가는 게 많은데, 우리나라는 사실 실제로 놓고 보면 김밥에 먹을 때 김 먹고 미역국 먹고 외에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시마 좀 먹고. 우리 아이를 돌고래나 돼지를 만들지 말고 우수한 두뇌를 가지게 만들자. 임산부의 영양은 만약에 환자가 좀 까탈스럽고 예민하고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임상이 많이 되지 않고, 임산부를 상대로 뭐 임상을 할 수도 없고, 산전과 분만 후에 충분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환자분이 있어요. 임신 후에, 그러니까 산전에 요오드를 충분히 주고, 요오드를 주다 보면 임신도 되게 많이 해요. 임신이 참 잘 돼요. 저는 갑상선 치료하고 요오드 치료하다 보면은 임신이 잘 됩니다. 체온이 올라가니까. 체온이 떨어지는데 그걸 교정하고 브링크닝을 하면 그게 구구단 안 하고 무조건 푸는 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분만 후에 요오드 처방을 하면 붓기가 잘 빠지고, 거기다 이제 뭐 이런 뭐 아로마 치료나 이런 걸 같이, 독소 빼는 치료 같이 하면 더 좋아지는데, 순환 좋아지는 아로마 같은 걸 사용하면 아이고 그 미역국 그 많이 먹던 거를 좀 덜 먹어도 되니까, 미역국 질렸는데 미역국 밑자만 들어도 막 노지자가 나오려는데 요오드 타블렛을 뭐 한두 알만 먹으면 되니까 그런 걸 되게 좋아하죠. 살도 잘 빠지고. 그래서 안전하게 하시려면 일반적으로 한 반알 정도, 한 타블렛 반을 짜게서 드셔라. 이렇게 하면 별 무리가 없고요. 라포가 좋은 분들은 그냥 한 알 처방도 합니다. 근데 이건 앞으로 더 연구가 돼야 될 부분이고, 저는 하나씩 처방을 막 참 많이 했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아무 문제가. 그러니까 일본에서 옛날에 나온 게 이제 67년대 나온 거 보면은 일본 사람들 하루에 13.8mg 먹는다고 돼 있어요. 요오드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에 12.5니까 좀 더 많은 거죠. 물론 이게 이제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데서는 4mg이라고 얘기도 하고 13.8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 사이인데, 그만큼 많이 먹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수명도 높고 호르몬 장기 암이 가장 적고 IQ가 높고 다 요오드 장기의 기능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일본 사람이 일본 살다가 미국으로 가면 미국의 유방암 발병률은 3분의 1로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것만 봐도 대규모 이게 임상이나 마찬가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 1970년부터 2000년까지 보니까 30년 동안 요오드 결핍이 600%가 증가했다고 되어 있어요. 가면 갈수록 요오드가 결핍입니다. 요즘에 미국의 빵에는요, 브롬이 들어가 있어요. 빵하고 브롬을 씁니다. 미국 밀가루에는. 그러니까 미국 가서 빵 드시지 마세요.
미국 수입빵을 좋아하지 마세요. 수입한 밀가루, 미국산 밀가루, 수입 밀가루는 대부분 미국산이고 미국산 밀가루에는 브롬이 들어가 있습니다. 1948년인가 50년도에 그때 논문이 하나 나왔는데 그 논문에서 쥐한테 실험을 했더니 혹시나 요오드가 갑상선 기능을 떨어뜨리지 않을까 하는 가설이 나왔는데 근본이 이제 조금 높은 위치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게 영양력을 발휘했는지 그 이후에 빵을 부품이 떼쓴 요오드가 브롬으로 바뀌고 그 이후에 요오드 결핍이 폭증하면서 증가한 질환들은 유방암, 자가면 질환, ADHD, 자폐증, 전립선 질환, 심혈관 질환, 요오드 관련 질환들이 폭증해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오드를 적게 먹어서 요오드가 그 병들의 원인이라고 하면 오히려 그 병들을 줄였어야 되죠. 근데 거꾸로 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150 마이크로그램, 0.15mg으로 되어 있는데 RDA가 일본인이 보통 RDA의 수십 배를 먹고요. 아까 얘기한 얘기죠. 수명도 높고 유아 사망률도 적고 유방 자궁 난소와 발병률이 일본이 훨씬 낮죠. 우리나라에서 왜 갑상선암이 많은지 그거는 더 연구가 필요할 거로 봅니다. 셀레늄 결핍, 우리나라 통행에 셀레늄 결핍도 많고 요오드 결핍을 제가 그때 이제 검사해 보니까 3,000명 정도 데이터를 보니까 거의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0%. 70%에 있는 사람들이 요오드가 정상이 아니다. 브롬 중독은 한 95%, 90%까지 나옵니다. 결핍 설문을 일단 먼저 선생님들이 한번 활용해 보세요. 굉장히 쉽고 하는데 뭐 1분도 안 걸리니까요. 이거를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동아에서도 보기 좋게 하셔주고 일단 환자들한테 그냥 조서 써보시라. 선생님들도 써보시고 쭉 이거를 이제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아이오다인.k에 들어가면 이런 요오드 결핍 자가 테스트 설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이렇게 체크해보면 이 사람이 결핍이 좀 있겠구나. 이 사람이 결핍이 있겠구나. 이런 게 쉽게 알 수 있는데 제가 만든 거지만 검색해보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이제 저희 학교 선생님, 만성피로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의견을 다 취합해서 제 경험과 이렇게 섞어서 만들었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겁니다. 요오드 검사가 24시간 소변 요오드 검사 아니고 스팟 검사가 있는데 스팟 검사 단위별 검사가 있어요. CX234인데 가격도 저렴하죠. 근데 요거만 알아두시면 돼요. 요오드가 들어간 영양제를 드시고 있는 분들은 정상화합니다. 그게 아무리 저용량이래도 그래서 결핍을 놓칠 수가 있어요. 단위별 검사를 요오드가 들어간 영양제, 우리가 보통 멀티비타민에 150 마이크로그램 들어가 있는데 그걸 안 드시는 분들은 이 검사를 하시고 설문을 하고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걸 드시고 계신 분들은 24시간 로딩을 하거나 아니면 설문만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그냥 루틴으로 내셔도 돼요. 검사비가 워낙 싸니까요. 이런 검사가 있고 코드도 있죠. CX234 있죠. 브로마이드 검사도 있긴 있는데 흔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24시간 소변 검사할 때 하는 거고 이거 스팟 브로마이드는 제가 물어보니까 검사는 이렇게 돼 있는데 안 하더라고요. 검사도 좀 비싸고. 그래서 요오드 검사할 때는 그 SQL 녹십자 SQL에서 만나죠. 50mg의 그러니까 요오드 4알을 먹고 24시간 소변을 받아봤습니다. 90 이상이면 충분이고 90 미만이면 부족이거든요. 검사할 때 이렇게 내시면 돼요. 이게 아직 제가 지금 이제 아주대 선생님들이랑 이거를 이제 검사를 인정 비급여를 만들려고 논문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검토한 바로는 가능할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녹십자에서 이제 비타민 D도 그런 인정 비급여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검사를 하고 그리고 또 지금 처방도 많이 나간 것처럼 요오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진단 전문의 선생님들이 이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이건 이제 50mg을 50 그냥 4알을 주고 그걸 먹고 24시간 수혈을 받아가지고 내는 겁니다.
근데 받기가 이제 남자분들은 뭐 그래도 잘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자분들이 더 잘 받아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잘 받아가지고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검사가 이제 국내에서 검사가 거의 아마 지금쯤 한 3,500건 이상 4,000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이제 결핍이 많다고 하는 거죠. 근데 확실히 여기서 결핍이 심한 분들은 요오드를 쳤을 때 효과가 좋고요. 물론 뭐 암이나 이런 기능 분들은 결핍 상관없이 써야 되지만 이런 분도 있었죠. 30살, 31살인데 임신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자궁 내막증, 뭐 난소 수술하고 뭐 난소에 무슨 수술하려고 한 2년을 보내고 임신 못하는데 요오드 검사하니까 6이 나서 92 정도 6이 나왔거든요. 이게 도대체 그 결과가 맞는 건지 물어봤죠. 소변을 빠뜨리진 않았냐, 내알을 먹은 게 맞냐. 맞대요. 그래서 그분한테 요오드를 처방했는데 병원에 안 와요. 그분이 이제 부산에 있는 저희 학교 선생님 소개로 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었죠. 나이가 40대 후반인데 기억력이 떨어져가지고 밖에 나가면은 아파트에서 내려와서 현관에 내려갔는데 내가 지금 여기 왜 내려왔지? 내가 지금 여기 왜 있지? 가만히 멈춰있다가 하다가 주변을 보고 다시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인지 능력이 떨어진 거예요. 기억력이. 근데 우리가 보통 처방할 수 있는 그 기억력에 대한 약들 다 써봤어요, 제가. 무슨 글리아티딘, 진컴에서부터 심야 검사도 해보고, 뇌가 지방으로 되어 있으니까 오메가3 수업 다 했는데, 그래도 반응이 없는데, 요오드 검사하니까 17 나오더라고요, 17. 그러니까 애들은 IQ가 올라가지만 어른들은 이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 기억력이. 그래서 요오드 드리고 나서, 자신이 기억력, 인지능력 저하 때문에 회사에서 일하는 게 굉장히 힘들 정도였는데 정상에서 너무 고맙고 천식도 좋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런 분들 이렇게 나오죠. 요오드를 검사했더니 45, 90에 45, 브롬은 5 이하에 78. 완전히 거꾸로 되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요즘에 현대 여성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 현대병의 문제가 에스트로겐 우세증도 있고, 아까 에스트로겐 우세증을 좀 설명했죠, 한민국수. 브로마이드 도미넌스. 요오드에 비해서 브로마이드가 도미넌스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먹는 소금은 다 천이라고 바꾸고, 요오드 검사를 해서 이쪽 할로겐 쪽 독소를 해독시켜주면,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질병들이 줄 수 있다. 환자분들한테 물어봐요. 주말에 뭐 하세요? 다음 주에 무슨 병원에 가야 될지, 무슨 과에 가야 될지 고민합니다. 왜요? 몸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몸도 가렵고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너무 많으니까 무슨 과에 가야 될지 모르죠. 그걸 치료해 주는 게 우리가 이제 기능학 검사와 이런 원인을 찾는 검사를 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치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증상도 치료해줘야 되지만 일단 온 사람들은 빨리 증상 치료를 해줘야 되지만 장기적인 질환은 원인을 찾아줘야 돼요. 원인 찾는 걸 자꾸 하다 보면 원인 찾는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는 건 사실은 환자를 위하는 마음에서 하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면 진심이 통하기 때문에 더 많은 환자들이 옵니다. 자, 이제 임상을 조금 보면요. 남자분이나 갑상선 결절도 있고 신장에 무릎이 있으면 브롬 배출도 잘 안 되죠. 정력도 감소하고 장에 가스도 많고 장에 가스 많으면 독소가 많이 들어오겠죠. 밤에 빈뇨도 있고 소변 주기가 쉬우니까 BPH 증상이 있죠. 신장에 낭도 있고 우리가 일단 간에서 해독을 못하면 그 다음에 이제 신장에서 하수도가 해독을 못해서 혹이 잘 생깁니다. 이런 건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간에 왜 결절이 생깁니까? 왜 시스트가 생길까? 왜 난소에, 왜 신장에 무릎이 생길까? 저 신장 무릎을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서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저걸 줄일 수 있을까? 저게 커질 때까지 기다려서 수술을 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까? 간에 혹이 있을 때 AFP나 뭐 피부과 검사에서 암이 아니면 나중에 3개월 있다 검사하는 것만이 해답일까? 그 사람의 식생활을 물어보시고 유기산 검사, 뭐 이런 여러 독소 검사를 해보세요.
해보면 결국 위장관이 망가진 분들은 그 다음 간과 신장 이런 이 독소 배출 기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검색은 역시 브로민이 많고 요오드 결핍이 많고. 자, 치료 전에 이 갑상선 결절이고요. 오른쪽은 치료 후에 3개월, 25분 두 가지 3개월 먹었는데 꼭 많이 줄었죠. 일반적으로 거의 한 4분의 1? 엄청 많이 줄었죠. 그리고 혹이 줄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암의 소견을 보이는 이레귤러하고 하이퍼에코릭하고 마이크로 칼시케이션이 있고, 이런 암의 육안으로 봤을 때 이거 암인지 아닌지, 암이 아니라고 100% 얘기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치료를 하고 나면 이건 딱 봐도 양성이네? 이렇게 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델타 요드락톤이 항암 작용을 한다는 논문이 사실이구나. 그걸 갖다 임상을 시작한 거는 제가 스스로 확인하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서 해봤는데, 환자에게 해가 없을 거라는, 제가 먼저 먹어보고 가족들한테 해보고 했는데 그 말이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책도 내고 강의도 하고 그러다 여러분들도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에 있는 균들은 이제 노르믹스, 후라신 이런 것도 쓰고, 그다음에 아로마 오일도 많이 써요. 왜냐면 진균을 죽이려고 그러면 무좀약을 써야 되는데, 무좀약을 쓰면 간 해독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오레가노라고 하는 아주 오일인데 명약입니다. 이걸 먹으면 장에 있는 무좀이 죽어요. 손톱이나 발톱에 발라도 죽고. 그래서 B형간염, C형간염 있거나 간이 안 좋은 분들은 오레가노 오일을 처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맛은 좀 없는데 그래도 처방을 굉장히 많이 해요. 오레가노 오일이 지금 있죠. 한 번씩 상기를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그러니까 뱃속에 이제 처방을 하면 참 놀리죠. 이제 어떻게 이걸 먹으라고. 캡슐에 넣어서도 드리고, 나중에 용량을 좀 줄여서라도 조금 드셔보세요. 왜냐면 간이 안 좋고 B형간염이 있어서 도저히 이제 간약을 쓰기가 무좀약을 쓰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드시고 나서 이제 일주일만 있다가 보셔도 굉장히 이제 속이 많이 편해지거든요. 아니면 그거 외에 저것도 있죠. 니스타틴 시럽을 쓰셔도 되죠. 니스타틴 시럽. 근데 제가 해보면 니스타틴 시럽보다 저게 가격도 싸고 효과도 훨씬 좋아요. 니스타틴 시럽이 한 달 쓰려고 그러면 한 통에 5일분인데 3만 원이거든요. 5일분인데 3만 원이니까 5, 6, 30, 3, 6, 18, 거의 한 18만 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오래가는 오일을 갖다가 처방하는 게 훨씬 낫고. 논문들이 나오죠. 델타 요드락토는 안티튜머 이펙트가 있다. 이런 논문들이 있고, 전립선 캔서셀을 없애는데도 델타 요드락토는 효과를 발휘한다. 이런 논문이 있고, 그다음에 레몬 오일도 한번 향기 맡아요. 레몬을 먹으면 아까 이제 몸에 있는 유기용매들이 녹는다 그랬잖아요. 플라스틱 뚫리고. 여러분 위는 안 뚫리니까 걱정 마시고 한 방울씩 드셔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BPH 있는 분들은 이제 BPH가 쌓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죠. 검진할 때 전립선에 흙이 있다. 그러면은 남자분 전립선 흙이 있다 그러면은 갑상선 검사를 해보면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고, 여성분들은 이런 경우가 많죠. 자궁에 수술했는데 몇 년 내에 보면 유방에 흙이 생기고, 그 다음에 갑상선 흙이 생기고. 이게 같은 장기이기 때문에 요오드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유기상 검사와 이런 식이 조절, 요오드 치료, 할로겐적 독소 해독을 하게 되면 갑상선이랑 전립선 증상을 같이 치료할 수가 있고, 남자에서는. 여성에서는 이제 여성 자녀들이 같이 치료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갑상선과 전립선이 연관성이 있다. 이런 부분도 있고, 요오드 상태와 BPH가 있는 분들은 갑상선 흙이 많은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갑상선에 흙이 있는 분들은 BPH 찾아보시고, 유방에 흙이 있는 분들은 자궁이나 난이도 문제 찾아보시고,
거꾸로 이제 여러 가지 장기를 교차로 해서 검사하시는 경우도 있죠. 여성분인데 결절이 갑상선 결절이고 중종이 있다. 항상 목부의 통증의 고지혈증입니다. 목부의 이물감, 목 부위의 이물감인데 이비인후과가 이상이 없고 식도염도 없어요. 그런 분들은 갑상선도 깨끗해요. 결절이 없어도 이물감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럼 기능 저하 때문에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오드 결핍과 저체온증이 있으면 목에 이물감이. 그리고 몸이 추우면 고지혈증이 오죠. 이런 분도 있어요. 검진해보면 고기도 잘 안 먹고 몸도 마르고 전혀 살도 안 쪘는데 고지혈증 보면 300씩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분들 요오드 결핍이랑 저체온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 평생 고지혈증 약을 처방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정상적으로 요오드를 올리고 갑상선 치료를 잘 하면 고지혈증 약을 안 드셔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해보면 이렇게 결절이 있는 분들이 요오드가 24가 나오고 90 정상에 24면은 굉장히 낮죠. 이런 분들은 처방하면 선생님들이 명의 소리를 듣습니다. 뭔가 굉장히 몸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항상 내가 가지고 있던 여러 증상들이 한꺼번에 없어진다. 이런 브로몬 30일 거꾸로 하는 거죠. 이것도 브로마이드 음료수죠. 그래서 보면은 콜레스테롤도 높고 갑상선 수치도 낮고 아연도 낮고 그래서 이제 요오드 치료와 영양소와 아로마 발환 치료를 많이 합니다. 아로마 발환을 한번 해보면 좋은데 여기서 하기가 힘들어요. 보통 1시간 정도,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려요. 그게 이제 경피 흡수로 생각보다 되게 잘 됩니다. 제가 이제 마그네슘도 발라보고 마그네슘 오일도 있어요. 아로마 오일도 바르고 그걸 히팅을 시키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그 모공이 열리면서 흡수력이 거의 70배에서 100배까지 올라가는데 그것이 이제 서큘레이션이 잘 되면서 몸의 독소들을 흡착시켜서 빼냅니다. 그래서 사우나를 맨날 가는 분들인데도 아로마로 발환을 하게 되면 이게 몸이 가볍지? 너무 좋아요. 붓기도 빨리 가라앉고 정맥류 같은 거 치료 잘 되고 그 다음에 혹도 많이 줄고 평생 제대로 땀을 안 흘려본 분도 되게 많아요. 땀을 안 흘려요. 여름에도 에어컨 바람 싫고 그러면 이게 원래 분비선에서 배출이 돼야 되는데 그 얼마나 많은 독소들이 못 배출되고 있겠어요. 그거를 모공을 페퍼민트나 이렇게 민트 계열을 열어주고 독소를 해독시켜 줄 수 있는 레몬 오일이나 오렌지 오일도 먹고 그 사람에 맞는 오일을 쓰면 그것들이 빠져나가니까 환자분들이 너무 시원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통제라든지 통증이 심한 분들은 주사라든지 어떤 진통제를 처방 안 하고도 통증을 사라지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막 삭신이 다 아프고 근육통 아프고 그러는 거예요. 일일이 찌르고 마사지하고 처방을 안 하고도 통증이 굉장히 많이 사라져요. 그럼 왜냐면 서큘레이션이 되고 거기에 있는 독소들, 젖산들이 다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순환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여자분들 보면 겨드랑이에 이렇게 혹이 하나씩 삶은 계란이 하나씩 있는 분들 이게 임파 순환이 안 되는 건데 그런 거를 처방하는 것도 있지만 아로마 발환 치료와 발환할 때 요오드도 이렇게 액상 요오드를 발라서 발환할 때 같이 쓰거든요. 그럼 땀이 무지하게 납니다. 땀이.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삶은 계란이 사라지죠. 그리고 보면 지방 흡입하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원점으로 많이 돌아가시는데 그런 이런 대사를 올리는 치료를 하고 발환 치료를 하면 라인도 잘 나오고 살도 잘 빠지고 인바디 해보면 근육은 거의 안 줄고 이 지방만 줄고 굉장히 그런 것들이 여성분들에게 저는 그걸 생각하고 한 게 아닌데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지방 흡입 활동이면 그 비용이면 요오드 치료와 영양 치료, 기능학 치료, 그다음에 아로마 발환하는 거를 하시면 굉장히 환자가 아마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소 비만은 지방도 필요하겠지만 전신의 서큘레이션 문제, 대사 문제는 굉장히 좋은 치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이렇게 시연도 해보고 여러 가지 테스트도 해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 할 수는 없고 해보시고 싶은 선생님들은 끝나고 연락을 주시면
저희 병원 실장님들이나 제가 이제 하실 수 있게 가이드도 해드리고, 또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을 병원에 세팅도 해드렸어요. 비만 클리닉에서 세팅해드렸고, 뭐 미용 병원에서 세팅해드렸고,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배우고 싶다 그러시면 12월 27일 날 만성피로학회 가입을 하셔서 회원이 되시면 아주 그냥 귀가 그냥 따갑도록 얘기를 많이 들으시고, 그러니까 요오드 강의도 하루 종일 요오드 강의 하는 날도 있고, 아예 그냥 저희는 만성피로학회는 이런 큰 학회를 강연을 안 해요. 1년에 24명만 받습니다. 24명만 받고 문을 닫아요. 그래서 그냥 많은 선생님들이 같이 공부하기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가장 선생님들이 많은 학교가 됐어요. 지금 하다 보니까. 근데 하게 되면 이제 4주간 교육을 받으시는데, 교육은 저랑 이동환 원장님이랑 둘이 하는데요. 아마 전반적인 개념을 잡는데, 아까 얘기했던 에스트로게닉스 프로파일, 유기산 검사, 영양치료에 대한 건 사실 강의가 많지만 산발적이고, 그다음에 너무나 우리가 줄기라는 핵심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저희 학회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희 학회의 가장 장점은 이름은 만성피로학회지만 거기에 가장 핵심을 갖다가 이제 줄기를 잡아서 뭔가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걸 윤곽을 알겠다 하는 거는 가장 좋은 커리큘럼이 아닌가. 그래서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로즈, 제라늄, 자스민, 이렇게 여성들 무월경 있는 분들, 그리고 꽃 종류의 여성이 꽃이 자라서 꽃 종류의 오일을 쓰면 생리도 많이 터져요. 생리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임신도 잘 되고, 생리통도 많이 줄고, 자궁 과다 출혈 이런 것도 프랑킨센스 같은 오일을 먹으면 자궁에 출혈이 있는 분들이 싹 하고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나무가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를 아물게 하는 진액인데, 그런 거를 실제 먹으면 출혈이 멈추는 거예요. 좀 신기하죠? 일종의 허브죠, 허브. 그 다음에 T3 제자를 많이 씁니다. 이 다림양행 대표님이 저희 병원에 간기 치료 받으러 오셨는지 붙잡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T4 호르몬이 T3로 변환이 안 되는 말초 저항 갑상선 환자가 너무 많은데, 제발 그 회사에서 텐트런이 나오는데 그거를 쓰면 그건 보험 제재를 해서 갑상선 환자로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비급여를 제발 만들어 달라고 해서 비급여가 나왔어요. 감사하게. 그래서 이제 다림양에 전화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다운로드 iodine.kr 들어가시면 제가 거기에 텐트런이 쓴 법을 간단하게 좀 적어놨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갑상선 암을 수술하고 나서 신스로이드를 먹었더니 체중이 10kg 쪘다. 이런 분들 생각해보세요. 암이 생겼다는 거는 독소도 많고 스트레스가 많았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T4를 T3로 전환을 못하게 하는 원인인데, T4를 계속 처방을 해도 리버스 T3만 올라가고 T3로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T4는 전구물질이에요. 전구물질. 액팅하는 건 T3를 작동하기 때문에. 근데 T3 처방을 참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T3 처방만 잘해줘도 환자가 너무나 좋아지고 또 좋아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물론 쓰는 거는 이거는 조금 경험도 있고 조금씩 써보면서 감각을 이렇게 되지만 알아주신 참 좋은 제자입니다. 이런 분들도 이제 우리 여기 왼쪽에는 결절이 1.56cm인데, 이분은 검사를 잘 받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요오드 치료하고 계속 해독 치료하고 했는데 나중에 거의 결절이 안 보이죠. 결절이 한 반 정도로 줄은 것 같아요. 그리고 검은 하이퍼에피한 것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갑상선도 줄고 작은 근종도 같이 줄어요. 주장이가 똑같은 요오드 장이기 때문에. 요오드 자체가 수은, 비선, 앞으로 불소를 해독하는 기능도 하고, 갑상선과 작은 근종을 해독하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당 영양소라는 영양제도 많이 씁니다. 당 영양소라는 게, 우리는 당 중에서 글루코즈 말고 7가지가 더 있는데, 그거를 이제 최근에 발견을 해서, 이게 이제 메나테크라는 회사에서 나오는데,
이게 혹을 줄이는 특허가 있어요. 왜냐하면 몸에 있는 세포에서 독소를 배출하는 기능을 하는 그 어떤 안테나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적극적으로 치료할 분이나 형편이 되신 분들은 처방을 받쳐야 됩니다. 난임, 춥다, 감기가 자주 온다, 만성질염, 생리통, 난관조증, 철분도 나고 아연도 나고. 요오드 검사에는 반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요오드 먹고 아연 먹고 셀레늄 먹고 이러기 힘들니까 섞어놓은 거를 가지고 지금 이제 유통이 되고 있고. 이게 세트예요. 3총사예요, 3총사. 여성분들은 사실 여기다 철분까지 더 들어가면 더 좋은데 철분이 결핍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서 이렇게 세 개만 넣고. 남자분들 전립선 같은 것도 요오드, 아연, 셀레늄 다 좋죠. 여기다 오메가3나 종합 비타민 딱 먹으면 웬만하면 다 커버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요오드, 철분제, 그 다음에 이제 홍삼 같은 아답토젠, 레나크림 이렇게 되면 이제 침이 나온다, 감정 조절이 된다, 살 것 같다, 피부도 좋아진다, 생리통 좋아진다, 감기도 안 걸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건 요오드의 작용 중에서 안티박테리알, 버티그, 카로티드, 침샘, 바지널 인플루엔자, 질감염 이거에 효과를 보는 거를 효과를 보는 거죠. 사람마다 이제 결핍 비슷하게 나타나는 게 틀리죠. 그러니까 어떤 기자분이 저한테 왔을 때 그 안구 관절증이 있는데 요오드를 먹으니까 안구 관절증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취재하러 오신 분 있고 또 그 어떤 분은 요오드를 먹으니까 치질이 좋아졌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그러니까 요오드가 항염증 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치질도 염증이죠. 치료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치료, 재발되는 치료와 치질 이런 거를 사실은 진짜 심한 경우 아니면 그 영양치료 잘하면 없앨 수 있어요. 안 오게 할 수 있어요. 식이 조절하고요. 안구 건조증, 타액 분비 탈모, 다 체온이랑 연관이 요오드에 연관이 있고, 그다음에 체온이 낮으면 자꾸 감염이 되죠. 재발되는 감염. 체온이 낮은 분들을 얼마나 감기 자주 걸리는 줄 아세요? 계속 감기 걸리세요. 부신 피로, 부신도 호르몬 분비 기관이죠.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은 요오드 장기다. 그래서 부신도 좋아진다. 이제 이렇게 일본에서 온 한 학생은 몸에 통증이 심하고 혹이 이제 이렇게 쭉 튀어나와 있는데 안 해본 게 없대요. 그래서 그냥 반신반의하고 소개받아서 왔는데 요오드 검사가 굉장히 낫더라고요. 2달 치료하고 나서 이렇게 혹이 완전히 없어져서 일본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일본에 살았으면 요오드 성분을 많이 먹었을 텐데도 고용량을 쌓은데도 결핍이 쭉쭉쭉 안 올라가네요, 개선이. 그만큼 몸에 활동 독소가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오드가 충분하다. 일본은 요오드 많이 먹는다. 하지만 이렇게 고리터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임신이 안 된다고 해서 왔는데 가만히 보면 목이 뿔룩해요. 머리카락은 가늘고 손톱 깨지세요. 그러면 손톱 깨지고 피부는 건조해요. 그런 분들은 체온을 올리고 요오드 대사를 개선해야 임신이 될 수가 있겠죠. 옆에서 보면 이렇게 목이 한 달 치료하면 이렇게 비타민이 쭉 들어가죠. 요오드가 43 나왔죠. 43. 이 사람도 50mg 처방하고 그다음에 한국에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당 영양소소하고 그다음에 MSM 처방하죠. 이게 검사해보면 유기산 검사에서 설페이트가 이렇게 많이 상승했으면 간 해독 비단계에서 설페이트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줬죠. 그거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저게 이렇게 쭉 준 겁니다. 그리고 몸에 통증이 많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마사지 받고 경락 받고 침 맞고 이렇게 통증이 없어지니까 그런 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이런 요오드 치료하시고 갑상선 치료하는 선생님이 통증 전문이에요. 통증 전문. 체온을 올리면 통증이 사라지니까 체온 치료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갑상선, 그 요오드는 갑상선, 유방, 전립선, 대장, 그런데 안티튜머의 매직플래시다. 있죠. 한번 선생님들이 경험을 해보세요. 그다음에 논문들이죠. 뭐 콜론 캔서 셀의 안티튜머 이펙트. 저는 이걸 보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었어요. 이런 게 있는데 왜 하지 않고 있지? 왜 사람들이 이런 걸 갖다가 치료하고 있지 않지? 너무나 궁금했어요. 브레스트와 말리그넌트 사이로드 엑셀 셀의 아포토시스를 비교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공적으로 만든 암 셰프를 하나는 그대로 내두고 하나는 요오드를 쓴 겁니다. 밑에 게 요오드를 쓴 건데 암이 줄죠. 이거는 요오드 결핍 때문에 쓴 게 아니라 안티튜머 에펙트로 쓴 겁니다. 이런 유방암과 요오드라는 책도 있고요. 요오드 예방제 바르는 요오드 치료를 설명했으니까 아로마 바람이 참 병원 수익들이 좋고 환자 만족도 좋고. 근데 이제 했을 때 사실 다 이게 산부인과 영역이에요. 갑상선, 유방, 자궁, 난소, 결절, 뭐 감염, 유방통, 불임, 다이어트, 산후부종관, 무월경. 제가 참 이런 환자분들을 하다 보니 점점 좀 많이 보게 되는데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처럼 산부인과에 대한 지식이 많지가 않은데 산부인과 공부를 그냥 이걸 산부인과 공부를 더 해야 되나 산부인과 선생님한테 강의를 해서 산부인과 선생님한테 남겨야 되나 그래서 오시면 이제 초음파 검사하고 요오드 설문도 하고 24시간 수면 검사하고 유기산 검사랑 에스트로넥스 프로파일 검사를 한두 번씩 해보세요. 대신 해보세요. 그래서 에스트로넥스 프로파일을 하게 되면 여성암을 일으키는 대사를 찾을 수가 있으니까 해보세요. 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어요. 내가 알 때까지 기다리면 평생 할 수 없어요. 해보고 결과 나올 때 환자를 설명하고 그러면서 공부가 되고 임상이 쌓이고 안 그러면요 그 환자들은 막 피부샵도 가고 한의원도 가고 뭐 이상한 것도 먹고 뭐 송아지도 뭐 새끼 송아지도 뭐 먹고 뭐 별거 다 합니다. 그럴 바에는 우리 의사들이 이걸 해줘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교정을 많이 해줬고 여기 보면 유방 결절에 좋은 거 그러니까 아로마에다가 요오드를 써서 발환을 시키는 거죠. 작은 근종 갑상선암, 기능 항문 기능저하는 이렇게 목에다 바르는 아로마도 있고 근데 이거는 이제 일일이 지금 요거 성분을 다 설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건 좀 근데 본인이 좀 관심이 있고 그러셔야 돼요. 근데 그 미용하시고 비만 클리닉 하시는 선생님 지방흡입 하는 선생님한테 이걸 알려드렸더니 지방흡입 후에 이제 발안을 병원에서 발안 그 통을 한 3개 갖다 놓고 하시는데 묶어서 그냥 그 환자분들이 후 관리에 너무 만족하는 거예요. 붓기 없고 상처 회복 빠르고 그러니까 좀 차별화가 되고 기분도 좋고 그러니까 되게 만족해서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하려면 이런 직원도 교육시켜야 되고 좀 공부를 해야 되지만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꼭 필요한 치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아까 봤던 이런 플라스틱을 뜯는 장면이고 질내 감염이나 뇌행력 저하인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먹는 요오드와 아로마로 자극도 할 수 있고요. 탐폰 같은 걸로도 아로마로 쓸 수가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돼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런 뭐 투명 요오드 용액이랑 아로마를 써서 치료하는 방법들은 따로 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환자들이 이제 제가 자주 감염이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질정제나 뭐 항생제를 처방했는데 또 와요. 병원 또 오면 좋죠. 근데 사실은 환자가 계속 아프니까 면역력을 올려주고 건강한 치료를 해서 부작용을 약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해서 치료하면 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고 자주 감기 걸리는 사람 특히 소아들 같은 경우는 체중도 얼마 안 나고 밥잘 못 먹는데
폐렴으로 항생제 너무 많이 먹어서 설사하고 속도 안 좋고 완전히 척벌어가지고 오는 애들 보면 그런 경우는 아로마 치료가 정말 좋죠. 면역력 올려주고 라벤더 같은 것만 해도 좋은 걸 쓰면요 웬만한 항생제보다 더 효과가 좋습니다. 유방통에는 요거가 거의 트리플 오브 초이스입니다. 쓰면 EPO 많이 쓰시죠? 써보세요. 비교가 안 돼요. 그거랑 먹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바르는 걸로 유방에 바르셔도 되고요. 이런 뭐 유방통 환자에게 고농도 요토파 이런 고농도 있고 한두 달이면 유방통이 사라집니다. 미국에는 이렇게 고용량 요오드 유방통이 나와 있어요. 얼마 전에 나왔죠, 얼마 전에. 근데 우리 용량이 좀 낮죠, 이거는. 우리도 우리가 하는 이제 산부인과에 대한 검사는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중금속 검사, 헬로겐드 독소, 그다음에 몸에 유기용면 중독이 있는지, 요오드 결핍 있는지 이런 걸 검사해서 치료를 하면 체온이 일단 올라가면 체온이 낮은데 임신이 잘 안 되거든요. 닭도 9만 21일을 푸는데 그래서 T3 호르몬이 중요한데 이제 이게 전환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저기 요오드 책에도 나와 있고 아니면 이제 만성피로학회 가는 게 있을 때 또 다음 기회에 했습니다. T4를 T3를 전환이 안 되게 하는 리미트들이 참 많은데요. 여러 가지 증상을 말할 수 있죠. 이건 약간 이형 갑상선 저하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다이어트에 대해서 요오드가 말씀 나온 거 산후부종에는 너무 효과가 좋죠. 쭉쭉 빠지죠. 환자들이 살쪄서 오면은 사실 그거 살찐 거 아니고요. 부으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좋아요. 오, 제가 부었다고요? 살이 아니구나. 근데 그렇게 생각만 해도 살이 잘 빠져요. 사람은 생각한 대로 돼요.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 그런 거 아시죠? 예전에 호텔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심혈관 질환 많고 당뇨 많고 비만 있고 반은 내비두고 반만 교육을 시켰어요.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운동할 시간이 없고 그래서 병이 생기고 반만 교육을 했죠. 자, 시트 가는 데는 몇 칼로리가 소비가 되고 계단 올라가려면 몇 칼로리 소비되고 청소하는 데 몇 칼로리 소비되고 하루 동안 활동하는 얼마나 많은 칼로리 소비하는지 교육을 드린 분들은 살이 쭉쭉 빠졌습니다. 그게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틀린 거거든요. 항상 남한테 감사하고 고맙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본인이 몸이 굉장히 좋아지고 우리가 욕먹으면 오래 산다 그러잖아요. 남을 증오하고 괴롭히고 막 용서 못하는 사람은 욕먹는 사람은 괜찮아요. 용서를 못하는 사람이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몸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마인드 바디 강의인데 그것도 이제 만성피로 강의할 때 그걸 들어가는데 환자들을 할 때 신뢰를 주고 잘 가이드 해주고 그 사람 생각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문제면서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많이 부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살도 잘 빠질 수 있습니다. 무월경도 치료가 참 잘 돼요. 부신피로 치료하고 부신갑상선이 온전치 않으면 성호르몬이 작동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로마 치료가 요오드 치료가 굉장히 생리불순과 무월경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는 성형외과 의사가 아니니까 더 많은 연구를 해주시면 아마 더 좋은 치료를 선생님들이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오늘 강의가 또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고생하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은 메일도 주시고 전화료도 주시고 뭐 아로마나 뭐 학회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도 주시고 그러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